김건희 돈 봉투가 존재했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에서 깠는데요. 네. 먼저 그 내용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강의가 뭐시고 뭐 김건희 누구 금일봉 받았하니까 그 명책이니까 금일봉이 뭐 무슨 책이냐고 막 상의하고 그랬다고 이야기했잖아. 풀을 받았으니까 받았다 그런 거지 안 받은 걸 받았다 그러니까 참고 말고 있어. 그 봉투할까 하면 김건희 여사도 보고 다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지금 친정이할 때도 안방농동에 그 봉투를 들고 있더라고. 그때까지도. 그때까지도 예. 지가 말하는 보험용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봉투가 그게 아이고 내가 좀 말을 잘하면 모르겠습니다. 봉투 받은 거 맞아요. 그래 받고 내려오는 날도 내보고 보여줬어. 봉투를 받았다고. 고생해서 좀 때릴 줄 알았으면 안 때리고 그걸 다 해가지고 뭐하려고 보관하고 다 그런 거 보면은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이게 공개가 된 것은 김건희 돈 봉투에 대해서는 한 번 나왔지만 저 녹취는 최초 공개인데요. 일단 문제는- 명태균이 떠올리듯이 나 이런 것도 있다라고 사실은 발설을 하긴 했는데 녹취가 좀 공개된 건 처음이네요. 처음인데 문제는 자 저렇게 해서 돈 봉투를 받고 금액까지 나오거든요. 저기에서는 없지만 500만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돈을 쭉 내서 세봤는데 저 사람 또는 김건희와 관련돼서는 이번에 어떤 기소 내용에도 저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자체가 지금 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명태균 게이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이제 김건희 씨가 돼야 될 텐데 뭐 그 윗선에 대한 수사를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변죽만 울린 것 같고요. 저렇게 돈 봉투를 뭐 500만 원이든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저렇게 마음대로 뿌렸다라고 한다면은 즉각적으로 저 돈의 목적을 일단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돈을 어떻게 조성했나 뭐 저게 뭐 단발성으로 500만 원만 갔을 리는 매우 적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이라도 저는 이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이제 된 거 아니냐. 이제 녹취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김건희에 대한 저 돈봉투의 실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그래서 당연히 명태균 특검이 통과되는 돼야만 하는 필연성이 여기에서도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냥 흥미로 또 한 가지 이제 500만 원이잖아요. 5자. 예, 예. 서울의 소리 105만 원. 5청 네. 또 전화번호도 5자. 네, 제가 밝혔던 대로 전화번호도 다 5자. 김건희 씨가 여러 번 바꾼 전화번호도 다 5자. 렌트하는 차량도 다 5자. 집무실도 5층. 그리고 심지어 SNS 아마 유심히 안 본 분들 모를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단체로 뿌리는 그 SNS 있잖아요. 문자. 그 발송 번호도 5자입니다. 그러면은 아니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저 봉투에 아크로비스타 그 뭡니까 지금 이제 그 코바나 콘텐츠 봉투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었고 저 봉투도 아마 그 봉투인 것 같은데 열어보고 이렇게 명태균 대표가 세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500만 원으로 추정이 되지 실제 500만인지 아닌지는 누가 일일이 세 보는 게 아니고 명태균 씨가 이제 다른 사람 나눈 게 아니니까 500만 원 우리가 특정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 이건 또 명예훼손 되는 거 아닙니까? 5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제가 이제 전언을 받았고 그 내용은 제가 이제 오늘 녹취에 나오는 저분 그 명태균 씨 차 운전했다는 분도 뭐 국장급인데요. 어쨌든 이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 정도 내용 되면 김건희가 명태균한테만 줬겠느냐? 여러 사람들한테 줬고 이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리고 예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명태균 씨가 그 얘기했어요. 검찰한테서 그 최성희에 내가 돈봉투도 그냥 올려놨는데 그거 못 봤나? 뭐 검찰이 뭐 봉투 그냥 던져놨는데 하는 그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어쨌든 본인이 검찰에 가면서 던졌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얘기 던지지는 않거든요. 그럼 너네 이걸 조사를 하면 결국은 김건희에 대한 것까지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엄포를 놓듯이 던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김건희라는 사람이 통은 커요. 그래서 이 500만 원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한테만 그렇게 줬을 리가 없습니다. 이명수 오면은 뭐 1억이라도 주지 뭐 이런 얘기 던지지 않습니까?
이 통은 큰 사람이라서 한 명한테 500만 원 주고 그렇게 끝난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고모가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튜버들 관리하면서 다 돈으로 사실 주물렀던 것인데 기왕에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도 되면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태까지 수사하지 않은 검사들이 서울로 올라왔을 뿐 그 사람들이 갑자기 수사할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봉투는 물론이고 명태균 씨가 그동안 펄럭펄럭했던 무슨 뭐 그 황금폰 들어있는 박스 같은 경우도 다 인지하고서도 압수조차 사실 하지 않은 게 검찰이기 때문에 그 검찰이 갑자기 서울 올라왔다고 수사는 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강력하게 사실 이게 대선 전에 이제 검찰 캐비넷에 넣고 이제 자기들 영향력을 과시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대선에 나올 국임당 선수들 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어떤 식으로든 대선 전에 이 캐비넷이 오픈돼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푸시를 해야 된다. 푸지를 해야 된다. 네. 예.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여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권력을 알았습니다. 하나는 검찰 권력을 알았고, 검찰 권력. 하나는 돈의 권력. 예. 돈의 힘. 예, 그래서 검찰 권력은 현재 살고 있는 누구, 그리고 전에 누구 포함해서 검찰 권력을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포함해서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돈을 더 벌려면 권력을 이용하고 그리고 돈을 갖고 주고받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김건희였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보다 훨씬 더 정치를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고모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뒤에는 김건희가 있을 줄 모른다. 뭐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것은 봐주기다. 그런데 막 우리는 이렇게 지금 흥분하는데 왜 민심은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 이렇게 소리를 못 지르고 있느냐.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데 내성이 생겼습니까? 충분히 저런 일을 김건희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가요? 그게 일단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현명하시기 때문에 항상 선후관계와 가능성이 어느 정도 고조됐을 때 그때 힘을 실어주시는 거거든요. 지난번 탄핵 때도 정권 우리 탈취 직후부터 사실 탄핵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거리를 두셨던 이유는 뭐냐면 아직은 아니다. 근데 예. 이번에도 탄핵 그 바로 직전에 진짜 기적을 보여줬던 것처럼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지급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일단 윤석열을 빨리 꼬린시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검찰을 어떤 식으로든 이제 대선 국민의 압박을 하든 뭐 특검을 하든 해서 김건희가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근데 저는 이제 국민들의 심리를 좀 보자면은 굉장히 지금 좀 자포자기 상태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이런 일은 그냥 알아서 척척척 해야 되는 일이고 검찰이 바로 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검사들 월급 왜 주겠습니까? 이런 일 하라고 봉급을 주는 건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 친이 쿠데타가 있기 전까지 윤석열이 본인의 말 잘 듣는 검사들 위주로 다 지금 이미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검찰을 일단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차피 수사 제대로 안 할 거 별로 기대가 없으니까 그 목소리가 안 모이고 요구도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럼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특검이 단 한 건도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겠다 발의는 많이 되고 재의결해서 무산되고 이 특검을 제정하고자 하는 절차는 많이 밟았는데 하나도 특검이 통과된 게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께서도 아마 국민의힘으로 빗장 수비를 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좀 약간 자포자기 상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큰 틀에서 탄핵을 빨리 하고 탄핵 이후에 대선으로 들어가고 저는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야지 이게 좀 해결의 실마리가 좀 보이지 않을까. 냉정하게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뭐 수사가 이루어지기가 너무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안타깝습니다만은. 자, 검찰이 이제 중앙경으로 가져왔으면 수사를 좀 박차를 가할 것이다 수사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냥 가지고 뭉갤 것이다라고 하는데 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중앙지검이 지금 정상적인 상태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물론 이제 권력이 다 죽어가니까 또 검찰이 옛날처럼 또 사냥개 본능이 나와가지고 또 어떻게 돌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이 검찰은 정말 윤석열의 사냥개고 서울중앙지검장 자체가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던 사람이에요. 검찰 조직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도이치모터스 덮어주고 뇌물 받는 거 명품백 다 덮어주고 했던 것들을 보면
지금 이 사안도 이렇게 정의를 가지고 이 검찰이 접근하기보다는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어떤 정략적 목적이 더 그 안에는 우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별로 기대는 안 갖는 게 좋지 않나. 아니 이 와중에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 기각 아예 저 법원으로 넘기지도 않는 거 보면 뭐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검찰 그거는-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몇 달 동안 뭉개고 있다가 중앙지검 갔다고 갑자기 열심히 해서 뭐를 이렇게 한다. 이 정말 우리가 모양 빠지는 일이죠. 모양 빠지는 수준의 사태 인식이 아니에요. 네.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는 생존의 그렇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왜냐하면 네. 그 김성훈이 얼마나 중요한 지금 내란 가담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구속영장을 한 달 동안 벌써 세 번째로 기각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검찰 입맛에 맞도록 다 갖춰가지고 영장을 세 번 쳤거든요. 네. 이거는 더구나 13일 날 쳤는데 일주일 만에 기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모냥 수준이 아니라 검찰 명운을 걸고 아이 뭐 스타일을 망가지든 뭐 머리 헝클어지든 상관없고 맞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만큼 검찰이 이 내란에 깊숙이 개입이 돼 있다.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지금 진행 중인 창원에서 올라온 사건 이거를 수사할까? 절대 안 한다. 왜냐하면 정권 교체기에 검찰은 항상 자신들의 선택에 따라서 사실 자기들이 정권을 선택해 왔어요. 그게 검찰의 권력으로 이어졌고. 근데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답지가 없어. 오로지 생존 여부가 검찰의 판단일 것이야. 그럼 생존하는데 도움되는 건 수사하지 않는 것이죠, 현재로서는. 근데 오히려 살기 위해서 특검 가기 전에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저는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김성훈 경호처장 세 번째 지금 구속영장 기각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강호 경호본부장 두 번째 기각했잖아요. 근데 중앙지검으로 넘어갔잖아요, 창원에서. 근데 조금 전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캐비넷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검찰이 윤석열이 봐주고 싶은 사람을 봐주는 가장 핵심이 뭐냐면 캐비넷에 놔두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관련된 부분도 상당 부분 저는 캐비넷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대선의 흐름이 여론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인용 되냐 안 되냐. 이게 결정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용되면 저는 캐비넷 충분히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 조직이 살아야 되니까.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더 봐야 되는데 현재는 막지만 그리고 전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영장 기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비아폰 서버가 지금 이쪽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마사지 하는 건데 만약에 정권이 전 민주당으로 넘어온다 이러면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저는 검찰은 충분히 여태까지 그랬듯이 내부에서 발라진하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권력을 향해서 또 죽은 노릇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근데 왜 그럼요.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을 왜 아니, 드리죠? 민주당이 다 같이. 집권 이게 뭐 해야죠. 뭐 민주 세력이 어쨌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사실 아, 검찰이 이거- 캐비넷을 우리도 연결한 이제 후보를 낼 수 있으니까 이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지금 어쨌든 민주 진영에서 당연히 집권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조국혁신당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이제 후보를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고민은 계속 하고 있지요. 네. 근데 그 고민의 결과는 어쨌든 민주 세력이 집권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의당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조 대표님이나 저는 조역당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권 어쨌거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져와야 된다. 이게 절대 명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간다. 감사합니다.